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업 현업 중인 위시리치입니다. 요즘 부동산 대출 규제, 청약 규제, 각종 규제들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갈팡질팡하잖아요. 골치 아파요. 네, 막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들은 지켜보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야? 그래서 오늘 어디를 지켜보는지 명확한 도시 계획을 근거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5년 8월에 서울시에서 규제를 철폐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보냈어요. 좀 이상하죠? 웬일이래요? 다 규제 강화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 내용을 보시면 서울 도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켜주겠다.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뭐예요? 허름하고 낮은 곳, 개발이 좀 활성화돼서 균형 발전이 돼야 되는 곳. 같은 서울 안에서도 편차가 심하잖아요. 특히나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업지역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땅들, 이런 데들을 과감하게 규제 철폐를 해서 개발을 활발하게 하겠다. 균형 발전을 시켜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높이 제한 풀어줬어요. 용적률을 높여줘요. 예를 들어 100평 있잖아요. 용적률을 100%, 200% 늘려주면 그러면 거기에 지을 수 있는 면적 100평, 200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00평, 200평을 개발하는 사람이 상가라든지 주거시설 이런 거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득이 늘어나는 거죠? 네. 돈을 지어주는 그런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 군데를 규제를 철폐해줬어요. 첫 번째가 강남도심, 두 번째가 잠실광역중심, 세 번째가 창동상계광역중심. 이 세 군데 중에 저는 가장 땅값, 공시지가가 낮은 창동상계광역중심을 오늘 집중적으로 훑어볼 거거든요. 여기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창동 상계광역중심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데 저층, 막 노후한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들이 개발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는 또 일자리를 개발시켜야 되는데 강북권 대개조라고 해서 발표를 24년 3월에 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보면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라고 예전에 창동 차량기지 그쪽에 일자리를 짓겠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 있잖아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그곳에 화이트 사이트라고 그 용적률을 오히려 개발하는 기업에서 제한을 요구를 해라. 땅값을 아주 싸게 주겠다. 대신 개발을 해라. 그런데 그 주변에 일자리가 생기면 거기에 걸맞은 1, 2인 가구에 먹고 자고 마시고 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이 지금 너무 여건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용적률을 확 높게 해줄 테니 대기업이라든지 법인, 디벨로퍼들이 와서 땅을 좀 사서 개발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라. 이렇게 아예 대놓고 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일단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의 또 시세를 알아야 개발업자들, 디벨로퍼들이 얼마의 분양가를 매겨서 팔 수 있겠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동, 상계, 대장아파트 가격을 보면 우선 상계동, 포레나 노원은 34평이 11억 5천만 원이에요. 원래 23년에 12억이었는데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당 3,382만 원, 24평이 평당 3,700만 원대 이렇게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상계주공 아파트들 유명하잖아요. 상계주공 아파트들이 2,400만 원대. 물론 진행하는 곳마다 틀린데 상계주공 5단지 지금 시공사 또 선정하려고 하는 곳 그곳이 평당 4,300만 원대까지 지금 가 있어요. 가장 빠른 곳이거든요. 그리고 창동역세권 북한산 아이파크가 34평이 신고가가 최근에 찍혔어요. 이 시국에 신고가가 찍혔다는 게 의미가 있고 41평도 신고가가 찍혔다. 근데 이런 데를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주변에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아파트 말고도 비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꿀팁도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완화해준 사례가 최근에 신촌역에 있거든요. 우리 갔었잖아요. 신촌역. 네. 거기를 원래 용적률 800%대를 안 그래도 높잖아요. 근데 개발이 하도 안 되니까 그때 완전 폐건물 보셨죠. 그 상태로 계속 방치해 두니까 안 되겠다. 용적률을 900% 이상 줬어요. 920%. 그러니까 바로 디벨로퍼가 매입해서 개발한다고 바로 고시문이 뜨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창동 상계광역중심지 기존에 개발한 사례들을 보면 노원역만 볼게요. 여기가 상업지역 높이 20층 개발 사례가 2020년에 평당 5,800만 원대 거래가 돼서 용적률 810%대.
이렇게 개발을 해줬고 2021년에 평당 9,700만 원대로 갑자기 확 뛰어요. 이렇게 해서 용적률 744%, 17층짜리 개발을 허가를 해줬어요. 거의 800%나 700%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900%대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일 높은 평당가가 상업지역의 이 삼성생명 빌딩 2025년에 평당 1억 1천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가 7층짜리 노후 건물인데 여기도 개발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대로 뭐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 곳인데 이곳은 나중에 개발을 하면은 더 땅값이 뛸 수가 있죠. 아니면 직접 개발을 해도 되고.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800%를 900%로 늘려주면 최소한 100%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평당 1억 1천만 원짜리 땅이 대지 면적이 359평이에요. 그러면 증가되는 연면적이 359평이고 지하가 대략 1.5배 하면은 약 500평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지하까지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하가 일부 늘어나죠, 비율이. 그렇게 했을 때 평당 공사비를 1,000만 원, 평당 분양가를 1,600만 원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진짜 최소한 평당 600만 원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그렇게 했을 때 30억을 꽂아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서집달 강사진이신 감정평가사 수암님께서 만든 이 계산법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뽑은 이 30억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주변에 개발이 활발해지겠죠. 그런데 지금 벌써 상업지역 매물 시세가 평당 2억 8천대 되는 것도 나왔어요. 대로변에. 근데 이건 너무 좀 세게 갔죠. 강남 저리 가라네요. 네. 또 평당 7,500만 원대들 평균 쳐보면 그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개발을 할 때 이득을 챙겨주니까 이제 디벨로퍼들이나 대기업에서 몰려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땅값이 상승하고 상승하는 땅값으로 개발을 해서 주상복합이 완료되면 분양가가 또 계속 높아지겠죠. 그러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할 때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분양가도 올라가고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주변 저기가 평당 분양가가 4천만 원이래. 우리도 4천만 원에 분양하자. 아니야 상계주공 5단지가 평당 4,300만 원이야. 그럼 우리는 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 4,500. 근데 이게 택지개발지고 그 재건축 단지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발하고 저기 개발하고 이러면서 광활한 택지개발지구가 있으면 그래서 계속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동주공, 상계주공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주변 상업지역에 땅 한 평이라도 선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업지역 건물을 살 돈이 없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구분상가. 노후 구분상가가 있겠죠. 신축상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왜냐면 그건 개발할 용적률을 다 써먹었기 때문에 그거는 가성비 있는 투자가 아니다. 서집달식 투자는 디벨롭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그래서 이런 상업지역 구분상가 챙겨봐야 되고 이렇게 계속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